네, 안녕하세요. 부업 투자자입니다. 네, 오늘은 큐브 엔터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해볼 것인데요. 제가 일전에 큐브 엔터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그게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해서 올린 영상이라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고, 그 다음에 제가 뭔가 기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하고, 그냥 차트에 대한 얘기만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어, 요즘 큐브엔터의 주가가 살짝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AS 느낌으로 한번 다시 영상을 제작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큐브엔터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그 총 4가지 테마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영상은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보고 싶은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네, 우선 그래서 소속 아티스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소속 아티스트는 이제 크게 네, B2B, 펜타곤, 아이들, CLC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장현승, 조건, 그리고 가을로 가는 기차, 한초원 뭐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좀 유명해서 알 거고 가을로 가는 기차는 발라드 하는 여자 4인조인가 5인조 하는 그룹이고요. 네,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초원은 프로듀스 48에 나온 네, 한 등수 차이로 네, 멤버가 되지 못한 안타까운 친구고요. 네, 실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주연은 이제 댄싱 퀸인가요? 그 SBS에서 했던 그 프로에 나왔고 이 친구도 굉장히 핫 루키입니다. 그리고 유선우는 네, 프로듀스 101 2에 나와서 이제 탈락한 아쉬운 친구지만 네, 어느 정도의 팬층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이걸리는 네,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드라마도 대박이 났고 네, 뭐 CF를 거의 몰아서 찍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경환, 이휘재, 이상준, 박미선 이런 개그맨 라인업도 있습니다. 미선우님은 네, 최근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네, B2B는 네, 발라드 위주의 이런 노래를 하는 그런 그룹이고 펜타곤은 이제 댄스를 좀 하고 약간 귀여운 컨셉의 노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후이가 네, 작사 작곡을 좀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아이들은 이제 퍼포먼스에 좀 강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소영과 수진이 네, 메인으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은 이제 퀸덤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작사 작곡 네, 전소연 리더 전소연님께서 모든 앨범의 작사 작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하다는 거는 이제 한국과 네, 외국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 6명의 그룹인데 6명의 member인데 한국인 3명, 외국인 3명인 그룹입니다. 그래서 뭐 대만, 중국, 대만 그리고 중국 그 다음에 태국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LC는 네, 좀 초반에는 귀여운 컨셉으로 갔지만 잘 안 돼서 지금 걸크로 가고 있고요. 굉장히 못 떠서 아쉬운 그룹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티스트의 인기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티스트의 인기는 이제 앨범 판매량과 비례하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자료는 이제 2019년도에 10월까지 1월부터 10월까지 소속사별 앨범 판매량을 네, 본 자료입니다. 소속사별. 그래서 네, 1등은 당연히 빅히트. 그리고 누가 팔았냐? 당연히 BTS. 네, 600만 장을 팔았습니다. 네, 이거는 뭐 설명할 거리도 없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SM 엔터인데요. SM 엔터는 네, 이제 대부분 이제 엑소가 팝니다. 엑소가 이제 중국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백현도 이제 엑소 멤버고요. 세훈, 찬열 얘네도 엑소 멤버고 첸도 엑소 멤버입니다. 그래서 한 이렇게 보시면 한 80,
한 130, 40장을 팔았어요. 130만 장을. 그리고 이제 이 자료 뒤에 한 11월인가 12월에 엑소가 컴백을 해서 훨씬 더 많은 앨범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엑소 다음에 데뷔한 중국을 겨냥한 이제 NCT라는 네, 그룹이 그 다음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뷔한 지 14년이 넘어가는 이제 슈퍼주니어의 형님들과 네, 동방신기도 네, 꾸준히 이렇게 잘 팔고 있습니다. 30만 장을 팔았죠. 그 다음에 뭐 유노도 14만 장, 그리고 뭐 태연 네, 소녀시대, 제가 뭐 중학교 때 데뷔한 소녀시대도 아직 15만 장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엑소나 NCT가 팔고 있고, 나머지 그 한때 잘 나갔던 멤버들도, 그룹들도 10만 장 이상 팔고 있다. 네, 정말 장수하는 SM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JYP인데요. JYP는 이제 네, 트와이스가 이제 110만 장을 팔아주고,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스트레이키드랑 갓세븐이 네, 뒤를 이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핫한 있지가 10만 장을 팔았네요. 네, 있지도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있지가 정말 대박이죠. 그 다음에 네, 세븐틴인데요. 세븐틴이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기준 BTS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남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븐틴이 네, 140만 장을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뉴이스트도 45만 장을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핑크. 네, 음원에서는 음원 깡패죠. 음원 깡패 블랙핑크는 네, 35만 장을 팔았고요. 네, 그 다음에 위너가 22만 장 이렇게 쭉 판매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큐브는 어디 갔을까요? 네, 큐브는 12위입니다. 네, 앞선 이런 네, 상위권과 비교해 보면 정말 네, 초라하지만 네, 펜타곤이 7만 5천 장을 팔았고요. B2B는 군대를 가가지고 앨범을 군입대 전에 나왔던 약간 뭐 디지털 싱글 느낌의 앨범이 있는데, 그러니까 4월에 나온 미안해라고, 그게 한 만 장대 팔렸고, 그 다음에 기존 앨범들이 조금 팔려서 이제 4만 3천 장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이민혁이 이제 1, 2월에 이제 컴백을 음악을 내 가지고 이게 3만 7천 장 팔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아이들이 이제 퀸덤 때 좀 많이 떴는데, 그게 퀸덤이 10월 방영이었는데 9월 10월, 근데 이제 세뇨리타가 2월에 판매가 돼서 이제 3만 6천 장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좀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좀 그렇고, 여기서 또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이제 강다니엘 혼자 50만 장을 팔았다. 네,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한 줄로 요약하자면, 네, 강다니엘은 큐브 엔터 곱하기 2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티스트의 인기는 또 음원과도 비례하죠. 그래서 음원의 순위를 본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스포티파이라고, 네,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스트리밍을 많이 하는 사이트입니다. 거기서 이제 12월에 1월부터 12월까지 네, 네, 누구 노래를 많이 스트리밍 했는가를 본 건데요. 네, 역시나 1등은 BTS, 그 다음에 블랙핑크, 그 다음에 쭉 있고, 그래서 큐브 소속사 아티스트는 없을까라고 했을 때 네, 2년차 핫 루키였던 GI들이 여기 있습니다. 대박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음원 깡패적인 이런 데이터를 보았을 때 이제 큐브 엔터의 네, 음원 매출이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9개월 동안 번 돈이고, 이건 12개월 동안 번 돈인데, 그래서 이제 9개월 동안 62억 정도 벌었으니까 이제 한 10개월 정도, 1년치 했을 땐 83억을 벌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B2B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승이 있었던 거는 이제 대활약을 했던 GI들의 힘이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티스트의 인기는 SNS 팔로워랑도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SNS 팔로워의 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이제 이 인별의 팔로워입니다. 그래서 인별의 팔로워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BTS는 2200만, 블랙핑크는 2190만, 그다음에 트와이스는 1150만, 그리고 이제 우리 GI들은 네, 거의 400만, 네, 3390만이 됩니다. 네, 이것만 보았을 때도 알 수 있듯이 네, 앞선 데이터와 네, 비례를 하죠. 2200만, 얘는 2190만, 얘는 1150만, 여자아이들은 390만. 네, 이렇게 좀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원이나 이제 SNS 팔로워는 네, 일맥상통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의아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소는 네, 670만인데 왜 음원은 4등이었을까? 네, 정답은 바로 엑소의 팬층은 다 중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웨이보고요. 네, 이건 엑소 세운의 계정인데 네, 1000만이죠. 1000만입니다. 1000만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아티스트들은 웨이보에 팔로워가 그만큼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아티스트의 인기는 SNS 팔로워에 비례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외로 이제 CLC랑 네, 펜타곤도 알아보았는데 네, 좀 처절합니다. 0.87 여자아이들이 3.9 밀리언. 그래서 이제 여자아이들을 좀 믿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적을 보겠습니다. 네, 실적은 이제 비교군을 이제 두 개를 두고 보았을 때 이제 FNC는 FT 아일랜드와 CN블루 그리고 AOA 그 다음에 요즘 신인인 체리블렛 이렇게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매출액은 그리고 이제 JYP도 비교해 봤는데 이제 시총이 비슷해서 가져온 친구입니다. 그리고 업종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매출액은 큐브는 이제 연간 한 3-40%씩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NC는 좀 하락선을 그리는데요. 네, 이 이유는 이제 FT 아일랜드 이용기도 이제 군대를 가고 정용화는 이제 문제가 터져서 군대를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멤버는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악재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AOA도 좀 이제 신인들이 많이 와서 좀 하락세가 있고 체리블렛은 신인인데 아직까지 크게 뜨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영업이익이 좀 안 좋죠. 당기순이익도. 그러니까 이런 실적 부진에서 이런 값이 나오지만 큐브는 이제 아이들과 펜타곤, CLC가 이제 1인분을 하고 B2B가 돈을 많이 잘 벌어주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이제 뭐 FNC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또 사업이 좀 다양해서인데 뭐 드라마도 하고 또 유재석 님이 돈을 많이 벌어주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이유들이 있고 네, JYP랑 비교해 봤을 때 매출액은 이제 시총이 10배 차이 나지만 매출액은 300억이기 때문에 이제 한 4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네, 되게 깡패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한 뭐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시총은 10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고평가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정리를 하자면 2016, 17, 18로 갔을 때 이런 급성장이 있었고 흑자 전환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9년도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제 3분기까지 보았을 때 네, B2B의 군입대로 매출에 공백이 생겼고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이제 4분기를 예상해 보았을 때 네, 18년 실적 대비해서 한 10%대 네, 실적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성장세는 돋보이지만 이제 퀸덤 후에 앨범 발매를 안 했고 그 다음에 펜타곤의 월드 투어가 소규모여서 큰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뭔가 실속이 없는 2019년도가 아니었나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라이건린의 이제 중국 활동 전념의 성과가 이제 성과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으로 매각 이슈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네, 매각 이슈는 이제 우선은 이런 지배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딜라이브가 IHQ의 45%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큐브가 IHQ가 큐브엔터의 30%의 지분을 보유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딜라이브가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을 할 때 이런 세트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사려고 그래요. 나는 얘만 사고 싶은데 얘네가 딸려와서 비싸지기 때문에 이제 분리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딜라이브는 뭐 간단하게 뭐 보시면은 네, 이런 유료 방송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딜라이브는 한 6.3%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인수를 얘네가 이제 인수를 하기를 바랐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제 유료 방송에 대한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네, KT는 네, 인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유료 방송 합산 규제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독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점유율을 33.33% 이상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6.3%를 가져가면은 이제 얘네가 법을 어기기 때문에 네, 인수를 하지 못하고 이제 SK 쪽과 이제 딜라이브가 SK에서 딜라이브를 인수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너무 비싸서 분리 매각을 해야 돼서 이제 큐브를 팔아야 된다.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매각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오피셜로 나온 사실은 이제 GMP나 카카오웹 그리고 중국계 엔터가 이제 매각의 주체이다. 그리고 이제 회계법인은 한영에서 이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제 중국계 엔터는 이제 크게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텐센트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대주주가 텐센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네, 뮤비에서 그 롤드컵에서 뭐 음원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여자아이들이 참여를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제 얘네가 공짜로 출연시켜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인수를 할 계획이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왕이뮤직은 뭐 중국에서 최대의 스트리밍하는 약간 스포티파이랑 비슷한 회사인데 얘네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핫 아이돌인가요? 이런 소속사가 있는데 이 소속사는 이제 중국에서 라이건린의 매니지먼트를 하는 회사인데 이제 7월, 8월에 약간 라이건린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쪽 회사랑 관련되지 않았나라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우리 그때 소송에서 이제 라이건린이 지면서 이제 라이건린을 뺏을 수 없다면 팔고 있는 회사를 라이건린을 갖고 있는 회사를 살 테야 이러면서 네, 큐브를 인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추측으로는 이 큰 형님들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데 얘는 아직 오피셜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GMP라는 회사는 이제 화장품 회사고요. 카카오엠은 여러분이 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멜론을 갖고 있는 이제 아이유 소속사입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텐센트라는 얘기의 언급은 이제 카카오엠에서 카카오의 대주주가 네, 카카오엠의 대주주가 카카오고 이제 이 카카오의 지분을 이제 7%나 갖고 있는 2대 주주라서 이 의미에서 텐센트가 아닐까라는 추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 큐브에 대해서 네,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음원 매출은 이제 아이들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2018보다 19년에 음원의 퀀텀 점프를 일으켜줬는데 이게 아이들의 덕분이었는데 이제 이게 B2B의 전역과 함께라면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 추세와 함께라면 이제 음원 매출은 아이들이 올려줄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이번에 월드 투어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또 매출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세뇨리타가 이제 3만 장 정도가 팔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퀸덤이라는 이제 인지도 상승에 효과를 얻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앨범은 얼마나 팔릴까 이런 부분이 네, 좀 중요할 것 같고 더 많이 사주겠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한 2배 이상 많이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하는 캐시카우 B2B. 네. 이제 B2B가 전역을 하기 때문에 B2B의 매출.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서 이제 아이들의 매출을 합친 거 정도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8년보다 2020년도에 더 많은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좀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신인 데뷔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유선호와 함께하는 이제 남자 아이돌의 데뷔, 그리고 한초원과 함께하는 여자 아이돌의 데뷔에 대한 부분이 좀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가치들은 네, 매각 주체에서 선반영해서 매수를 해 줄 것이기 때문에 큐브엔터의 전망은 이제 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